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뻥짱맨입니다.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지난주 방송 다들 재밌게 시청을 하셨죠? 효자손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는 시원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구석구석 긁어주는 노래, 멋진 노래를 우리 이찬원 씨가 부초 같은 인생 불렀다라는 해설 방송을 함께 했었는데 이번 주 방송은 아주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원인을 알고 싶어 하셨던 내용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찬원 씨의 무대 중에 탑 5 안에 들어가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최고의 무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무대를 함께 보면서 이찬원 씨의 전매 특허 갈성이라고 하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밀을 모두 파헤치는 최초의 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원 씨가 부른 300초 무대에서 특히 그 긁어주는 갈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갈성이 나오는지. 돌아올 수 없겠니 미운 바보야 예쁜 바보야 하면서 쭉쭉쭉쭉 해서 총 12번의 갈성을 이 한 무대 불후의 명곡 2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긁어주는 소리 갈성의 무대를 무려 한 무대에서만 12번을 시연을 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시원한 소리야. 안다고. 나도 안다고요. 나도 아는데 못하는 거라고요. 해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밀.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양궁에서 관역의 한가운데를 어떤 골드의 중심이라 그러죠. 그 지름이 1c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를 활로 쏴서 명중을 시킨 것을 두고 퍼펙트 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퍼펙트 골드를 쏘아 올린 것을 저는 갈성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 갈성을 한 경기에서 한 번도 내기 힘든 그 퍼펙트 골드를 무려 12번을 성공시킨 그야말로 전설적인 무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도입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낼 수 있지만 내서는 안 되는, 그렇지만 이찬원은 내도 되는 바로 그 소리, 긁어주는 소리, 갈성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버린 너는 바보야. 이 노래가요, 상당히 시작부터 고난이도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처음에 쏴주고 밑으로 쭉 깔고 가다가 뒤에서 쏴주는 노래가 있고 쭉 가다가 뒤에서 쏴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과 중간 쭈쭈쭉 가다가 뒤에서 쏴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음이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버린 한 다음에 너는 바보야 하면서 다시 음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도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나가 버린 너. 여기도 마찬가지죠. 떠나가 버린 너.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하면서 계속 노래를 줬다가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노래다. 김상배 선생님의 노래가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초 꽃잎 같은 내 마음에 눈물이 맺히고 있네. 자, 우리 이찬원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 부분에서 잘 나오는데요.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트로트 가수들도 입을 쫙쫙 소리를 잘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초네 이렇게 하는 거면 300초 하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으면서도 입을 쫙쫙 소리를 잘 열어주면서 밖으로 뿜어내는, 최소한의 힘을 쓰면서 최대한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을 요번 무대를 통해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300초 하면서도 입을 쫙쫙 열어서 소리를 앞으로 보내주는 거죠. 300초 꽃잎 같은 내 마음에 눈물이
있네. 아늑한 가슴 아득한 음성 은근한 그 애정. 여기서는 약간 울어주는 듯한 비브라토를 사용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아득한 음성 은근한 그 애정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자, 여기서 처음으로 갈성이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이리은 바보야 예쁜 바보야 내 맘도 몰라 그래 바보야. 계속 듣고 싶어. 해설하기가 싫어. 자, 여기서도 총 1절에서 4번의 갈성이 출연을 합니다. 첫 번째, 돌아올 수 없겠니 미운 바보야 예쁜 바보야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찬원 씨의 노래를 들으면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 내가 10을 기대했다면 11이 나오고 12가 나오고 100을 기대했다면 110, 120, 130, 200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꾸만 나한테 오는 감동의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오면서 더 큰 파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해변가를 걷다 보면 파도가 밀려올 때 요쯤 되면 발이 안 닿겠지 싶으면 곧쯤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생각보다 센 거야. 그래서 넘쳐서 신발이 다 젖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성이 그만큼 젖어드는 거예요. 난 요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치는 거지. 항상 느낌과 소리와 파워가. 근데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갈성. 미움 바보야 하면서 긁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감탄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어렵다, 내서는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술적으로 보거나 뭐 어떤 신체적으로 볼 때 긁어주는 소리를 내서 인위적으로 소리를 긁음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호랭이 소리 같은 하는 소리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대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보컬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음악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 좋으니까. 오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성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발성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이쯤 돼서 이제 걱정이 되시죠. 아니,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청량감을 느끼지만 가수의 목이 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상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해선 안 되는 소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찬원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내기 힘든 소리를 이렇게 12번, 13번씩 한 곡에서 때려버린다는 것은 우리 이찬원 씨가 누구보다 자기 몸과 신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찬원 씨한테 선생님이 없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찬원 씨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보컬 지도를 받는다든지 무슨 학과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혼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스타일이 장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안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만약 소속사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전문적인 보컬 지도를 받았더라면 지금의 이찬원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갈성이 없다. 왜? 거기서는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 이찬원 씨는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성대를 다치지 않고 내가 최소한의 힘을 쓰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갈성의 기술을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체득을 했고,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절대 무리한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되게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폼이 특이한 투수들이 있어요. 저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몸 다 망가지는데 그 투수는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 투수는 평생을 그렇게 던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이찬원 씨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혼자 터득한 아주 독창적이고 고유의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들어볼 텐데요. 2절에서도 엄청난 소리들이 더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300조 있을
자, 1절에서는 여기서 갈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처음부터 2절의 후렴구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듯한 그리움 번지고 있네. 바람은 불고 갈잎은 울고 계절은 슬픈데 너의 발길 간 곳 어디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갈성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간 곳 어디냐 하면서 소리를 쏟아주는 거죠. 현장에서 듣고 계셨던 분들은 오우 소름 돋아 오우 막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하신 분들의 어떤 표정을 보면 다들 놀래가지고 막 이런 표정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와. 두 번. 다섯 번. 바보 바보야. 자, 마지막에 총 후렴구 하이라이트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총 6번의 갈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수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시원한 거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같은 가수들인데. 그러나 뭐다? 사용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몸이 상하니까. 성대가 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찬원은 뭐다? 아이러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불가사의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재의 탄생이 이찬원 씨의 노력과 재능이 같이 합쳐져서 얻어진 결과다. 그래서 아마 노래를 하시는 분들, 트로트 가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배 가수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정말 난 놈이네. 별종이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지? 저런 가을성을 한두 번도 사용하면 무리가 될 수 있는 가을성을 저렇게 여러 번 한 노래에서 12번을 때려버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기가 죽을 수 있는, 아,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말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만 보셔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갈수록 에너지가 레벨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만큼 주겠지 하면 더 주고 요만큼 주겠지 하면 더 주고, 이런 부분들 특히. 자, 그리고 여기서도 예 미운 바보야 예쁜 바보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요, 노래를 여러 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운 바보야 예쁜 바보야 하는 것과 미운 바보야 예쁜 바보야 하는 것과 제가 해서 조금 뭐 할 수 있는데 분명한 차이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온다, 청량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안다. 하지만 뭐다? 퍼펙트 골드는 한 경기에서 뭐다? 한 번도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 이찬원 씨는 그 퍼펙트 골드를 이번 무대에서만 몇 번을 쏘아 올렸다? 몇 번? 뭐다? 2번. 12번. 끝!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런 가수들 참 좋아해요. 뭔가 공산품 같지 않은, 그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듯한. 요즘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악 시장에서도요. 유튜브만 봐도 누구나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음악과 관련된 학과들이 생겨나면서 전문 기술인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어. 예술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예술인들이 각자 고유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겠죠. 귀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하지만 똑같은 공산품 마냥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음악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라면 언젠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만 자꾸 찾아서 듣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들 다 비슷비슷해. 그게 그거 같아. 멜로디, 음악, 심지어 가수들의 목소리,
창법까지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떤 특출난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음악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그 길이 좁아진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가수들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찬원 씨 같은 가수들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축복이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랍을 열었는데 황금새가 올라와서 내 품으로 안기는 듯한 이런 가수들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찬원 씨의 300초라는 정말 선물 같은 황금새 같은 무대를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또 막 흥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이찬원 씨의 갈성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고 가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 무대, 분석하고 싶은 무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많이 달아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